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의대 정원 확대. 예. 이 부분 때문에 막 부족하지 않은데 한국처럼 의료를 잘 받고 있는 데가 없는데 왜 하냐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안 부족하다. 그냥 그대로 가자. 예, 그것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팩트 체크. 예, 그 정부에서 지난 그 23일 날 네네. 발표한 그 정부에서 이제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따르면 해마다 한 400명 정도를 이제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400명씩 이제 그 의료 인력을 이제 정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4,0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400명의 할당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300명 매년 300명은 그러니까 그 중증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죠. 하는 복무. 지역 의사로서요. 지역 복무를 300명 하는구나. 할당을 하고 그리고 역학조사관 그리고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등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 네. 일할 사람들을 좀 더 뽑고. 50명 그리고 기초의학 및 300명, 제약 바이오 50명. 연구 인력을 50명 50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400명. 400명씩을 해서 10년 동안에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이제 그렇게 양성하기로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협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제 그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 관계만 우리가 살펴봐도 네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진짜요? 밝혀지는데요. 표 하나 보겠습니다. 예, OECD 주요국 임상의사의 숫자입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네. 그렇게 그 의사 숫자가 2.3명인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있는 겁니다. 아, 한의사 포함해서 2.4. 한의사를 빼면 네. 1.9명이 돼요. 1.9명인데 OECD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3.3명입니다. 의사 수가. 모자라는데요? 근데 거의 OECD 평균은 3.3명에 봤을 때 1.9 하는 한의사 건 빼면 30%,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OECD 평균 60%밖에 의사 수가 이제 그렇게 모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모자라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치에서도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의사 수는 많고 의료 네. 공급 과잉이다. 라는 뭐들 봐서 그렇지? 뭐들 봐서 그렇지?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 의료 공급 과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이 희한하네. 뭐냐면 예. 의사 증가율하고 네. 인구 감소율입니다. 아, 의사는 증가하는데 우리 인구는 이제, 감소한다. 우리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예. 인구 국민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들고. 의사 수는 해마다 늘어난다. 어허. 뭐 이렇게 해서 7, 8년 뒤면 예. OECD 평균을 예. 상회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아, 그래, 맞아요? 이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겠죠. 네. 제가 이제 한의사 수를 빼면 OECD 평균의 3.3명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1.9명인데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2.3명이에요. 없어 부족해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그 한 명이 모자르죠. 그렇네요. OECD는 3.3명인데 그쵸. 우리는 2.3명인데 한 명 모자른데 이 한 명을 채우려면 인구 1,000명당 한 명이 모자르거든요. 네. 우리 5천만 명 아닙니까? 5천만 명이죠. 인구가. 예. 그래서 1,000명당 한 명이 모자른 걸 OECD 평균 3.3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5만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해요. 그렇네. 숫자상으로. 5만 명부터 해야죠. 그래서 평균 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OECD도 각 국가들도 3.3명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평균이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1년에 배출된 의사가 한 3,000명쯤 되거든요. 모자라는데? 네? 5천 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한 20년 정도 지나면 한 6만 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죠. 네. 그런데 이 6만 명 중에서 기존의 의사들 중에 휴직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돌아가시나 이렇고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년, 한 10,0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이 5만 명이나 그런 수준을 맞춰서 20년. OECD 평균인 3.3을 이제 그 3.3명 그게 그대로 일단 전제해야잖아요. 1,000명당 3.3명의 의료인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럼 OECD라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움직이죠. OECD의 그걸 보면 OECD 회원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네. 이 6개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의 졸업자 수가
10.5명에서 12.6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네. 8.2명에서 7.9명으로 더 감소를 하고 에? 반대잖아요, 그럼. 그래서 응. 그 현재 의대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OECD 예. 평균과 한국 의사 수의 격차는 더 벌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죠, 벌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계속 벌어지네요. 그 의사 증가율이니 뭐 인구 감소율이니 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의료 공급 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협의 주장은 특동문설이네.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다. 맞네, 특동문설이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 많을 낀데 막하노. 말란 김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얘기를 예. 물 좀 먹고요. 예. 이 답답해서. 예. 예.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보다시피 네. 서울과 대도시를 딱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네. 일정대의 의사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적네요. 지역으로 갈수록 의사 네.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그 의대의 정원을 확대를 하고 또 공공의대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 지역 간의 의료 격차 그리고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대를 하겠다. 그런 거 뜻이거든요.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또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부분들이 바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된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공공의료가 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이제 뒤로 제껴놓고 오로지 의사 수 늘리는 부분, 의사 수가 많아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공공의료의 확대와 같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논의들은 뭐다 이런 거 의사 수 늘어나는 여기에 대한 거 따지고 들다 보니까 공공의료란 확대란 이런 거 중요한 사회적인 논의들은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현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네. 그래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네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공공의대를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난에 대해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의협이나 또 전공이나 또 의대생들까지도 숫자 늘어나는 그것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의사들 간에.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의료 공공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희한하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의 90% 이상을 지금 민간 부분이 감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공공은 크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료 거의 민간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자기들 개인 소유 재산이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영리죠. 공공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또 공공 부분의 영역이 이제 확대가 되면 자기들한테 경쟁이 더 심화된다. 뭐 이런 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 되면서 이제 공공영역에 대한 확대를 이제 부정을 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의료의 공공성 자체를 이제 부정해버리는 이런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다. 그리고 의료의 질이 나빠질 거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지막 남은 수단인 파악과 휴진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핑계로 그렇게 지금 현재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걸 뭐냐면, 정말 이 공공의사라든가, 아니면 의사가 많이 있으면, 정말 의료의 일단 질 부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의료비 폭탄이 내려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료비가 폭등을 하고, 아니면 또 의료 질이 확 낮아져서 막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경쟁이 있게 되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서비스 나아지고 서비스 확인하고 질은 높아지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수가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경쟁이 네? 되면. 경쟁이 되면.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는 이제 그런데 왜 싫은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이렇게, 한 명의 의사를 희한하네. 한 명의 의사를 키워내는 데는 스트리네. 11년에서 최소한 11년에서 한 오래 걸리네요. 13년까지 그런 거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공 지역 의사 네네.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거 보여줘서 음. 이게 많은 그런 그 의료계나 또는 그 학계 전문가들도 다 이제 찬성을 합니다만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취지는 좋지만 네.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의사의 수련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련하고 또 어떻게 배치할 배치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그 계획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공 의료의 확대를 네.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해요.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그 점이 있습니다만 네. 의협에서는 우리나라의 네. 의료가 의료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 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네. 그리고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 며칠 동안 입원해 있는가 입원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 숫자를 한번 보면요. 네. 아까 그 제가 뭐 우리 OECD 평균 의사 수는 3.3명인데 네, 우리는 3.3. 1.9명 한의사 한의사 때문에 빼면, 1.9명은 네. 60% 정도의 수준밖에 네, 안 맞아요, 되는 맞아요. 의사 수가 그 절대적으로 모자란 부족하죠. 수다라는 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조사에서 원래 2월 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네. 공개를 했는데요. 연구해봤네. 여기 보면 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평균은 6.8입니다. 여기 비해서는 OECD 네. 평균보다는 2.5배가 더 높아요. 높았네. 국민 1인당 예. 외래 진료하는 왔다리 횟수가 갔다리 하는 그럼 거예요? 많이 간다는 얘기죠. 많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아프신 없네.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네. 그 병실에 있는 일수가 19.1일로 네. OECD 평균은 8.1일의 헐 높네요. 2배가 훨씬 높아요. 높네, 2배가 더 우리가. 높아요. 예. 근데 또한 유럽의 의사가 네네. 하루에 평균 환자 몇 명 보는지 알아요? 글쎄요. 한 몇 명 봐요? 20명 전후하는 환자를 봐요. 음. 우리나라 의사들은 하루에 평균 얼마 보면 60명이 80명. 그리고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보네요. 우리나라 의사님들 의사들 대단하시네. 되게 열심히 일하시죠.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정말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 네. 나는 그렇게 때문에 기다리게 이럴 만들더니. 것인가 네. 하는 거 그런 거 네. 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호주에. 경우는 우리 한국인 네, 의사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왜요? 어려? 네. 왜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하루에 매일 7, 80명 이상의 환자를 받는데요. 우리 평균인데요. 그래서 예. 어떻게 예. 한 사람의 의사가 예. 의사 한 사람이 예. 하루에 7, 8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가? 호주에서요. 이거는 부당 진료 내지는 허위 진료다. 분명히. 왜냐면 자기가 호주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면 네. 자기가 본 주변의 의사들은 하루에 20명 정도 그러니까 환자를 평균으로 보는데 보면, 예. 이 사람 몇 배가 넘는, 서너 배가 그쵸. 넘는 환자를 보니까 이건 보나마나 부당 진료를 했거나 허위 진료를 했다. 과잉 진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경찰에서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7, 80명에 대한 차트나 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거짓말은 아니네? 그래서 이 예.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네. 무죄가 나왔어요. 진료 다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에? 왜요? 왜 나왔냐? 예.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많은 환자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많은 네네. 환자를 도움을 해서 네. 한 환자당 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환자에 대한 희한하네. 질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이 양반이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좋네. 유죄가 나와서 몰아줬겠죠. 몰아줬겠지 뭐.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 재밌다. 우리나라 대형병원에 네. 그 환자 네. 평균 보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기다리는 시간 2시간, 보는 시간은 몇 초밖에 안 되는데요. 3분. 평균 3분도 긴 기다, 막. 드가이 가라 카드. 그러다 보니까 외래 진료에서 네. 외래 진료의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환자를 많이 보는 네. 이 OECD의
평균에 비해서 네. 서너 배가 더 높고 서너 배 이상 더 높이 그 환자를 많이 본답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제 의협에서 주장하는 네. 의료 과잉이라고 음. 얘기하는 거 근거가 됩니다만, 네. 이 과잉 의료 과잉이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지.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냥 거다 현재 떨어지는 거네요. 라고 이제 예. 봐야 맞는 것입니다. 음.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 의료진들의 질은 수준은 이미 네. 세계적인 맞아요, 것이 맞아요. 올라가 있어요. 예. 한데 이렇게 많은 그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짧은 시간을 배정할 수밖에 없고 네, 결국 네. 3분짜리 진료. 맞아요, 맞아요. 하고 실컷 극공감, 기다리다가 극공감. 먼 길 와서 실컷 기다리다가 3분 진료만 하고 돌아가니까 맞아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의료진의 수준, 의료의 질은 높은데 의료 서비스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조사 보고서를 그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 네. 보고서에서는 이런 네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에서의 진찰 시간은 네.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진찰 시간이 네네. 바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그렇죠, 나타냅니다. 당연하죠. 진료 시간이 늘어날수록 1인당 충분한 상담. 3분보다는 5분이, 5분보다는 10분이 그쵸. 이런 시간 배정을 많이 할수록 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네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 과실 증가, 그렇죠.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당연하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또 하나 더 말하기 얘기를 드리면 네네. 의사 수는 적지만 네네. OECD 평균보다는 의사 수가 많이 적죠. 의사수는 많이 적죠. 아까 60% 60% 가까이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병상이나 네. 장비 네. 등등의 의료 자원은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아요. 뭐 뭐 좀 이상한데. 인구 100만 명당 네.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인구 100만 명당 MRI 네. 장비는 29.1대 네. 그리고 CT 네. 컴퓨터 단층 촬영 네네. 이거는 허허. 38.2대를 보이해서 네.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네네. OECD 평균보다 1.5배 이상 더 높게 네네. 설치가 되어 있고 병원의 병상 수는 네. OECD 전체의 평균은 4.7개인데 네. 우리는 인구 1000명당 12.3개 4점에서 OECD 12점이네. 평균에 한 3배. 3배 정도 네.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는 이상한데. 아마 봐도 이상한데. 아까 그 국회 입법조사 보고서에서 네.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19.1이라고 19. 얘기했죠. 예. OECD 평균의 8.1보다는 2배 이상 최소한 2배 높다고 이상이네요.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재원 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그런 거 지표면 퇴원 후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 시설 부족, 네. 입원 환자에 대한 지불 제도 등의 네. 영향을 받는다. 라면서 네. 입법조사처는 뭔 얘기를 하나 이거 굉장히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네. 의료 서비스는 네. 정보의 비대칭성. 네. 뭐냐 의사하고 환자하고 환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뭔 CT 말하는지 찍어야 모르지만. 됩니다. MRI 찍어야 됩니다. 하면 그럼 찍어야죠. 안 찍으면 피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아,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네네. 의료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그렇죠. 뭐 의사가 원하는 대로 다 다 이루어질 해줘야 수가 되니까. 없어. 그렇다면 MRI도 뭐 더 많이 찍고 찍고, 식수도 더 많이 다 해야 돼요. 찍고 다 해야 항생제를 돼요. 더 많이 먹을 수밖에 그쵸. 없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환자도 의사가 아는 만큼의 그 의료 제한 또 의료 장비에 대한 또 약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네. 아, 그걸 내가 왜 먹어요? 이게 따질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내가 네. 왜 MRI 찍습니까? 네, 네. CT 왜 찍습니까?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예. 의료인의 마음대로 또 의료인이 의도한 대로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의료 자원, 병상이나 장비 등 네.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많구나.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나오는 거네. 정말 OECD 평균을 네. 압도적으로 그 웃도는 네네. 외래 진료 횟수, 재원 일수, 네. 또 의료 네. 장비들 네네. 이런 것이
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과도한 의료비를 과도는 맞는 지출을 것 하게 같아요. 되는 그러한 네. 부작용을 진짜. 보여주는 아주 부끄러운 네. 수치죠. 진짜 의협에서는 이런 거 참네. 재원 일수나 외래 진료해서 이런 걸 보면 의료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의료 과잉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얘기하고 이 짧은 시간, 진짜 있잖아요. 그 병원 가면요, 2~3시간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 보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짧게 봐가지고. 그 병상도 이게 늘릴 수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입원을 쭉 시키는구나. 굳이 그 필요 없는 것도 많이 하고. 그냥 안 그래도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굳이 물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얘기하고 직원은 나왔는데 아니 돈 많이 벌고 보면 좋은데 이런 거는 조금 불합리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저도 이제 이거는 환자를 진짜. 보다 보면 예.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 그 이런 치료를 이런 선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건 원장님이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음. 그 제가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그 왜냐면 그분은 다른 데 병원 가고 어디 가고 해서 의사 시킨 대로 이제 해오셨던 분이죠. 네네. 그 저보고 이제 그 원장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 말씀인데 그 제가 얘기해요. 이건 이런 장단점, 저건 저런 장단점. 당신의 입장일 네. 경우에는 네네네.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네. 선택은 결정은 그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당황스러운데요. 이 얘기는 이제 한참에 해서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데요. 한 케이스 얘기가 네. 진료 네네네. 그 A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그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보를 최소한의 정보인데 네네. 그걸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네. 신체적인 네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